1987년 11월에 김현희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키고 바레인을 통해서 로마로 출국하려고 할 때 바레인 경찰이 일본 외교관과 합세해가지고 딱 잡으니까 앰플 깨물어서 자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옆에 있었던 김성일이는 네. 죽고. 네. 김현희가 왜 자살을 했느냐 하는 것은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그때는 안기부니까. 안기부에 잡혀가기만 하면은 고문받고 해가지고 죽는다. 차라리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이 보기에는 안기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네. 두려움의 대상, 네. 이게 굉장한 안보 역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름, 장면까지 바꿔가지고 대외 무슨 안보 뭡니까? 대외 안보 정보원입니다. 완전히 무슨 어제 경제연구소 비슷한 이름 명칭으로 해가지고 CIA, FBI, 영국의 MI5, MI6 하면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신뢰도가 있는데 그까지 지금 디터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지금 확실하게. 브랜드 가치까지 없애겠다고 하니까 아주 철저한 국정원 무력화, 철저한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 이걸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네, 전혀 흔히 이렇게 제가 그 대학에서 정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국가적인 지혜가 결집돼서 정말로 그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국정법 개정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정말 국가 안보의 큰 축을 무너뜨린다 그럴까 변화시키는 이런 그 국정법 개정안인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이래갖고 그게 전 문제입니다. 참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뭐 이권에 관계한 적이 없는 가장 깨끗한 공무원이거든요. 그죠? 국정원 직원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이름도 내지도 못하고 항상 익명으로 정예를 불태워야 되는 이런 분들이 요새 돈을 좀 모아가지고 광고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정원 지금 창설된 지 한 60년 됐지만 전직 직원들이 현직 원장의 방침에 반대하는 활동, 반대하는 정도가 어떻든지 그건 별개하고 반대하는 활동한 것이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또 국정원이라는 직원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무슨 애국심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정원이 평생 동안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거기서 조직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권위, 조직의 직책, 이런 것을 매우 존중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왔는데, 이번은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는 나라 걱정, 또 국정원이 이러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국정원 걱정, 또 우리의 명예, 우리 소중하게 지켜온 일생 동안 지켜왔던 이 명예를 다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거 열흘 만에 저희가 회원이 한 1200명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강원회가 이럴 돈도 한 1억 가까이 모아졌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여러 개 낸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저 5만 원 이하로. 진짜 눈물겨운 돈입니다. 네, 다들, 눈물겨운 광고입니다. 다들 그래도 연금 받았고 사는데 뭐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그리고 또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 바깥에서 국정원 나쁘게 보다가도 일단 국정원장이 된다든지 뭐 그 요직에 들어가면은 그 가까이서 본 국정원 직원들의 그 노고를 보고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국정원 원장 박지원 씨나 박선원이라는 분이 거기 지금 기조실장 이런 분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까? 글쎄, 그거 이제 참 그렇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11.6에 나가서 그 국정원 옛날 정보부 없애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정보부장을 조금 해보시고 그렇죠. 대통령을 해보시니까 이 조직이 하는 일이 이렇구나, 이거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 이제 전두환 괜찮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가장 그 옛날 안기부의 탄압을 받았다나, 이런 그렇죠. 생각해서 전부 손발을 자르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 국정은 폐지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외 정보만 다루는 이런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와서 보니까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측근인 바로 김기섭 지도실장을 갖다 놓고 철저히 파헤쳐 봐줬는데 결국은 국정으로 손대서는 안 되겠다. 예. 이제 이런 결론을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공약이, 해외 정보처럼 만들다는 그 선거 공약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국정원이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의식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참, 그렇게 밖에서 보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더 민주화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는 그렇게 했다. 알고는 못하지. 예, 알고는 못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하나 저희가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은 바로 국정원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셨지 정쟁의 대상, 그렇죠. 무슨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전혀 보시지 않았다. 그건 참 존경할 만하죠. 근데 수사권은 그렇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도 북한과 연계된 경우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그게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그 전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고 하니까 북한하고의 연계성 이걸 밝히는 것은 그게 간첩이냐 아니냐, 단순한 방국가 사범이냐 아니면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건 수사를 해서 제일 막바지에나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테러 마찬가지로 테러 제3국 테러냐 아니면 북한 테러냐 하는 것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고 북한하고 연계된 그 경우에만 그걸 하라.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 무슨 정보가 이게 북한과 연계된 정보와 남한의 좌익과 연계된 정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간첩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간첩 수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간첩 수사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정보 하지 수집도 말라는 거지. 못하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지. 안보 관련 정보 수집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지 말라고 뭐 그랬겠습니까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던 남한의 어떤 반국가 조직으로는 대표적인 게 산호맹입니까? 네, 그렇죠. 1990년대 초에 최대, 그때 정말 대한민국 수립 이래 최대 반국가 단체라고 그랬죠. 36명. 제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게 조국 전 그런 관계된 적. 네, 그분이 아마 그때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2013년 이렇게 있었던 이석기. 뭐, 내란 음모 사건이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 내란 선동 사건으로 이렇게 줄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경우에도 북한하고 연결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하지 말, 국정원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보 수집도 하려면. 수사는 할 수 있죠. 지금 간접 수사는 할 수 없지만은 반국가 단체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정원이. 반국가 단체도 아까 북한하고 관계된 그것만 정보를 하지 수사는 못 합니다. 반국가 단체 중에서 북한의 지령만 받는 단체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수사 못 하죠. 왜 못 하죠? 그건? 예? 그건 간첩 사고. 아니, 대공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공 수사권은 그 범위까지도. 그런데 대강은 이제 수사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것은 테러리스트. 아니면은 그것도 정식 수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사의 성격이 깊은데요.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조직 범죄라든지 아니면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도 사법 경찰권을 조금씩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 정보는 전혀 어떤 경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대로 되면은 국정원은 갖고 있는 그 조사 권한이라는 게 말이죠. 조사권을 준다 그러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게 말이죠. 아주 우습습니다. 국정원이 가지는 조사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 환경부 직원들이 하는 무슨 폐기물 감시, 그 다음에 무슨 공원 관리, 국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현행 보면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요즘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 그럴까 이런 우스운 일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만 할 건 그 건강보험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도저히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거 있죠. 스포츠윤리센터도 이제 그냥 조사권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도저히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 수사권을 줘야 된다.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래갖고 지금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수사권 부여하는 법률은 8월 18일 날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확대하면서도 간첩 수사권은 배제한다. 그렇죠.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수사권하고 조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간첩 수사를 하는 국정원은 수사권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거죠. 개정안에서 느끼는 거는 간첩에 대한 애틋한 보호 심리하고 간첩을 수사하는 이 국정원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 하여튼 두 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 법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다가, 이런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놓고 또 국회 통제, 감사원 통제, 내부 통제, 이걸 또 더 강화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뭐, 어떻게, 완전히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세장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국정원은 이제 국회 통제, 국회 정보위원회를 활용하는 그런 통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안보 분야 정보 수집 시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군사 위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경제, 뭐 산업 스파이, 무슨 뭐 요즘한테 팬데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안보 위협에 속하는데, 그런 거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필요한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수집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산업 스파이도. 지금 그럼 이걸 수사 못하게 돼 있습니까? 정보 수집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법에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수집하려면은 허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것도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이미 1970년대 초반기부터 논의됐던 안보 이제 현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니까 뭐 정보 활동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런데 그런 주침도 승인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니까 국정원에다가 이제 정보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건 국정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부인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추천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 제가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정보위원회에서 딱 이제 내리매긴 사람이 가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한다. 이러니까 통제가 강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통제는 지금도 감사의 회계 감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세한 회계 감사는 안 받지만 회계 감사를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계 감사 실질적인 세부적인 회계 감사를 정보 감사를 못하는 것은 이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 결국은 상세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감사원이 요구할 적에 모든 정보, 쉽게 얘기해서 북한 대북 정보 수집하는 거라든가 비밀 공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감사원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말이죠. 모든 그 비밀 유지를 위해서 다른 기관의 그 감독은 배제하고, 그렇죠. 정보위원회를 통일하기 위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하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보위원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보위원회 통제도 받고 감사원의 통제 받는 날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중감시네. 네, 이중감시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 바로 정보위원회 설치,
그 목적과 배치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부 통제는 더 강화하고. 예. 네, 내부 통제도 정보감찰관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정보감찰관은 국정원에 그 경험하는,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감찰관이라는 것은요, 국정원의 속사를 가장 많이 아는 그런 그겁니다. 그렇죠. 회계 검사도 다 할 수 있고, 업무 감사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여신 뭐 위법 사항이라든가 윤리 뭐 이런까지도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볼 수 있는 게 감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찰관을 외부 사람을 갖다 옮겨 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북한 노무강 정권, 핵무장한 북한 노무강 정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공식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북한 노무강 정권과 대결하는 정보기관의 사례로는 외국에 가면은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 CIA가 있고, 영국의 MI5, MI6가 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정보기관을 운영했느냐 보면은 우리 정보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모사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통계 받습니까? 모사는 이렇게까지 통제 받지 않죠. 예. 이런 통제 다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은 이스라엘은 정보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회계 감사 같은 거 예. 이렇게 왔지만 이 어느 정보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대해서 뭐 감사가 아니라 뭐라도 정보의 출처, 그다음 정보의 수집 방법 이런 데 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정보요원들 신분, 내가 만일 그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보원 신분 인텔리전스 아이덴티티 프로덕션 프로텍션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공무를 통해서 정보원 그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이 누설하게 되면 5만 원 이하 벌금, 5만 달러 이하 벌금. 감옥 갈걸요? 감옥 가죠. 감옥도 가죠. 아마 부시 행정부 때 최인희 부통령의 비서실장인가 누군가가 이 CIA 비밀 요원의 이름을 노출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네, 가봉 대사인가 무슨 윌슨 대사라고 하는 그 대사는 그 부인이 그 CIA 비밀 요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이라크의 핵 관련 정보 그것이 뭐 좀 왜곡됐다 이렇게 그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사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CIA 비밀 요원이다. 그래서 바로 부통령도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비서실장이 처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사람들 뭐 다 조사받은 건 물론이고 부시 대통령도 70분간 특별검사의 사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정보 공개한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정보 공개 제도, 정보를 조금 이렇게 의회 의원들한테 조금 많이 공개하는 것도 이런 전제 하에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 요원은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 정보 요원은 음지에서 뭐 정보 수집을 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납치도 할 수 있고 암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하는 게 요새 이란 핵 개발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1971년에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촌을 기습해가지고 11명 죽인 검은 블랙 세프템버를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고 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정보기관이고 그게 모사드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뒤로는 암살기관이거든요. 네, 그건 마찬가지. 이게 불가피하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보기관이 한국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게 게임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법 지켜서 할 수 있느냐? 아니, 법 지킬 바에야 정보기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적을 상대로 법을 지킬 적이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도 법을 지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보기관의 자율성,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또 거기는 또 언론이 협조를 안 합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엔 달라졌는데 영국 정보기관장은 영국에서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걸 알면서 안 쓰는 거죠. 네, 알면서도 언론이 정보기관 MI5, MI6 장은 안 썼다고. 네, 최근에 그 관리가 네,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모사드 부장은 수상이 그쪽에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택인데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를 걸면 꼭 바로 만납니다. 1대1로. 네. 예. 독대를 하죠. 그렇죠. 네. 1대1로 만나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식으로 CIA식으로 어떻게 보면 KGB식으로 활동해야 될 이 국가정보원을 요렇게 정교하게 올가매고 해체하고 그 기능을 해체한 거 감아보니까 이게 무슨 횟감 만드는 고기 잡아가지고 국정원이라는 이 고기를 회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대강은 이제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예. 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생명, 존립의 위험이 맞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최선을 다해서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국가의 존립을,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어느 나라는 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로 인정한 것이 바로 정보기관이거든요. 근데 또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외교 교섭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걸 갖고 전쟁을 선포할 수도 없고, 예. 이런 경우에 중간 그걸로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렇죠. 비밀 정보기관이에요. 거긴 엄격하게 이제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 또 그 활동할 수 있는 충분히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비밀 활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밀 정보기관이 바로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돼버린다. 그럼 그렇게 되면 누가 국정원에 뭐라 그럴까, 공자원이 되겠습니까? 누가 협조자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보기관이 우리하고 정보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로 완전히 무력화가 되기 쉽죠. 국정원은 음지의 전사라는 말대로 사실은 그 자체가 전투 조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을 때도 완전히 군인처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든든한 국가정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5천만의 불침번이라고요. 네. 국가정보원이 잠들면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하는 이런 건데,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을 아끼고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정원을 어디 동사무소 같은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선진국일수록 정보기관을 어떻게 보호해주느냐는 얘가 영국 정보기관인데, 영국에는 자기가 정보기관에 근무했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컴퓨터의 원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알란 튜링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암호 체제를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때 관여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학자로서 큰 공을 세웠는데, 네. 그 뒤에 이 사람이 동성 연애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는 동성 연애는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선택을 줘요. 화학적 거세를 하겠느냐, 네. 아니면은 감옥에 가겠느냐. 화학적 거세를 선택을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그런 정보기관에 근무하면 좀 선처를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딱 막아요. 그 형사가. 네. 그 말하지 말라고. 네. 안 봐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 정보기관의 역사가 일천하니까 이렇게 좀 애처롭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유명하는데 이스라엘 모사드의 자체 요원들이 우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회가
모사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모사드가 국가를 위해 한다는 이런 깊은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이 전부 모사드를 도와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옛날에 그 1950년대 그 유대인 학살했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갔지 않습니까? 모사드가 납치했잖아요. 납치돼서 갔는데 모사드에 제보를 해준 것도 바로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였었습니다. 이래서 바로 어찌 보면 정보 활동이라는 거 하고 또 그 국민들하고 이런 것들은 참 물과 고기와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또 국정원 명칭까지 바꾸고 이래갖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더더구나 이제는 권력도 없고 이런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국정원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국정원 요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할 수 없이 도와주면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도와주는 사람 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보 능력도 현저하게 약화되죠. 그래서 참 명칭 하나 바꾸는 문제도 그냥 그렇게 쉽게 바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국정원에 대한 그런 국민들 또 해외 교포들, 재외 교포들 이런 데를 하면 신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됩니다.